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공판이 있는 날 이 법정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2장 찍어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법원 전경이고요. 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서관입니다. 서관 아래로 가면 이렇게 옥 외에 줄을 길게 늘어섭니다. 여기서 이제 변호표를 받고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겨울부터 공판이 진행이 됐던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공판이 있는 날 이렇게 실내에 길게 줄을 서서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번호표를 받고 입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날이 좀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실내에서 대기를 하지 못하고 실외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대기를 합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은 뭐 한 3시간 전에도 와서 줄을 서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 1시간 전 도착을 해도 뭐 번호표를 받을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일찍 와서 대기를 하다가 한 2-3시간씩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가방을 올려놓고 주변에서 이제 바람을 피하거나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법원 직원이 나와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그리고 법정 앞에서 검색대를 한번 통과를 하죠. 검색대를 통과를 하고 나서 잠시 대기하다가 법정 문이 열리면 입장을 하고 방청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법정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교수만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5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했던 변호인만 17명이나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도 자리가 부족해서 방청석에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단에 비표 발급돼 있는 기자들 자리도 또 일부 있고, 그리고 일반 방청객은 오늘 같은 경우는 8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시간 전에는 도착을 하신 분들만 법정에 아마 입장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우선은 오늘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 2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보면 2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 31일에 기소된 사건, 뭐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관련된 사건이 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올 1월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재판부가 나중에 기소된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조국 교수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렇게 3명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의 피고인 정경심 교수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은 이 재판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사건만 우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본격적인 공판이 5월 8일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이날 이인걸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인걸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당시에 청와대 특감 반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시선은 이런 거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교수가 권한을 남용해서 특감반의 권리를 침해했다,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특감반이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인걸 변호사를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입시비리라든지 장학금 부정지급이라든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뭐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추후에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언제 심리를 할지 기일을 잡지 않았어요. 자, 이 정도가 오늘 법정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이고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 간에 2가지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매주 재판을 할 거냐, 격주할 거냐, 2주에 한 번 할 거냐 이거죠. 검찰 측은 빨리 진행하자, 그래서 매주 재판을 하자라는 주장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격주에 하자, 최대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기존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이 추가로 기소된 조국 교수 관련 사건도 변호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 사건이 지금 매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마저 매주 기일을 잡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 이 피고인 측의 이익을 좀 감안을 해서 기일을 잡아달라라는 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결정이 안 났어요. 양측의 이제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재판부가 다음에 기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미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정작 핵심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준비기일에서의 핵심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혐의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부터 먼저 심리를 할 거냐, 이 변론을 분리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고인과 이 사건의 피고인이 다릅니다. 조국 교수는 양쪽에 다 걸쳐 있지만 피고인이 달라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이 가족 관련된 사건,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사건부터 하자. 그도 안 되면 이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를 하면서 퐁당퐁당 뭐 이번 주에는 직권남용, 다음 주에는 뭐 가족비리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심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우선은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 거기서 이 심리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거기서 나온 증거라든지 아니면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사건에 얹어서 참고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부터 이 사건을 병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건인 이 직권남용 사건부터 먼저 하자라는 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죠. 직권남용 먼저 재판해서 어느 정도 쟁점들을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사모펀드나 입시 관련 부분은 25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증거조사들이 마쳐지면 그 중에 이 재판에서 필요한 새로운 부분들을 하거나 원용할 건 원용하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 타박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전에 변호인들이 이 21부 사건, 조국 장관 사건에 있는 정경심 교수 부분을 따로 떼서 기존 정경심 교수 사건과 병합 신청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걸 전제로 우리가 직권남용 혐의부터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데 이 사건을 저쪽으로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조국 교수 사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하고 좀 달라요. 지난번 1차 준비기일 때 검찰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부에 그러니까 기존 정경심 교수 사건에 이미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하더라도 이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 사건과 어느 정도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기 남아있다는 전제로 병행해서 진행하자. 오늘과 같은 논리죠.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 사건을 저기로 기존 정경심 교수 재판부로 떼가면 뭐 병행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준비기일 때 했던 것과 오늘 얘기한 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검찰이 왜 이렇게 이 직권남용 사건부터 심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설사 하더라도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장학금 부정수수라든지 이 사건을 병행해서 퐁당퐁당 지그재그로 하자고 할까. 여기서 제가 관심법을 사용해서 검찰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은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을 계획하고 있죠. 오는 5월 10일, 다음 달 10일이면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청구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재판부 조국 교수 사건과 같이 다뤄지고 있는 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사건,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등에 관련된 사건도 지금 동시에 심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쪽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니까 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명분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관련된 사건 심리가 이루어지질 않고 저 뒤로 밀어놓고 직권남용 사건부터 지금 다뤄지게 된다면 지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격주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면 한 6개월은 좋게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관련된 입시비리라든지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을 연장해야 할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구속 연장을 따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병행 심리하자, 먼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양측 다 이 무림의 고수들이 온갖 초식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재판부에서는 뭐 명쾌하게 결론을 내진 않았고 우선은 직권남용 혐의부터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뭐 간단해요. 한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당시 이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거였냐 아니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교수가 외부 청탁을 받고 강제로 감찰을 중단시킨 거냐 감찰을 무마시킨 거냐 이게 하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의 권한 또는 책임이 특감반에 있느냐 아니면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마치 조국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지난번 1차 준비 기일 때 변호인 측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의 변호인이 밝힌 대로라면 감찰은 당시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 후속 조치는 특감반이 아닌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이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 의뢰를 할지 아니면 기관 통보를 통해서 인사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롯이 민정수석의 권한인데 그래서 민정수석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기관 통보 방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건데 이게 누구의 권한을 침해한 거냐 본인의 권한인데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의 입장대로만 놓고 보더라도 검찰의 주장이 일거에 탄핵되는 거고 첫 본격적인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입니다.